마닐라에 유명한 커피숍 두 군데 여기 하는 거하고 알리바바 쪽인데. 라떼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잔 같은 게 좀 좋은데 그런 게 없겠지. 필리핀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시골? 시골로 끝나지? 응. 우와, 얼마나 크길래? 우와, 너보다 크지? 우와. 야, 이 집에는 못 들어오겠네. 절대 도둑 못 들어오겠는데? 쟤는 너무 크다. 우와, 들어오세요.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시니까 가면 근데 사이즈 진짜 크다, 얘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야, 207N이구나. 저거 207N. 보는 네. 그 고스트버가 들어있고. 아, 네네네. 와, 이거 한국인 것 같아. 마우스. 야, 여기가 FCD까지 있어. 피처 이런 것도 있네, 우유 스팅. 네. 렌즈 조그마한 거만 있으면 제가 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너무 좋은데? 핸드들이 진짜 맛있게 잘 나올 텐데. 이거 진짜 그 분쇄도 균일도가 되게 좋아요. 네, 보스트 바라가지고. 네. 와, 요거. 뭐, 맞네요. 없는 게 없네요. 그다음에 커피는 오늘 아침에 그냥 살짝 제가 숯불로 이거 볶아놓은 건데. 아, 이게 그 코코넛. 그 지금 코코넛은 안 쓰고 일반 숯. 일반 숯불 로스팅. 네, 숯불로 야. 로스팅한 건데 요거는 좋겠습니다. 이거 좋아할 거지. 야, 오. 장비가 좋아. 네.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못 오셔가지고. 어떡해. 제가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와. 야, 펠로까지 여기 있을 줄이야. 저 친구가 대박이다. 뭐, 다. 아브람 보면서 알수 있어. 하나 작품을 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제자지. 아브라함 유튜버의 제자. 아니 근데 여기서 계속 그래가지고 사업하고 안 가보셨지만 사실은 이제 환경과 또 이제 전문 어떤 레스토랑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전 아브라 커피, 아브 대장이라고. 제가 영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쓰고 있어서 아브라 커피라고 했고요. 앞에 창업한 지는 이제 올해로 10년 차. 지금은 이제 정말 다양하게 많은 커피 머신 설치, 원두 납품, 강의, 창업 컨설팅, 메뉴 컨설팅 다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시간은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저는 이제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10시, 밤 10시 되면 한 10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한 2시간 정도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바로 식사에서 대답해드리고, 보여주고 싶은 건 이제 영상을 켜서 하니까 직접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 물론 맛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다행히 현지인 분들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라서 아마 소통하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다시피 추출하고 이렇게 나누는 데만 해도 금방 5분, 10분이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엄청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궁금해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뭐가 제일 궁금해서 왔는지. 아까 뭐 창업 얘기 하셨는데 창업 얘기 괜찮습니다. 편하게 궁금한 게 뭔지 이런 거 조금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쪽부터 해서 뭐가 제일 궁금하다 얘기해 주시면. 그냥 주말에 맛있는 커피하고 마셔보자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떼아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라떼아트라는 영역이 있는데, 커피 영역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운 분야는 라떼아트예요. 이거는 시간을 태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를 통해서 1대1로 강습을 받고 하는 것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혼자 연습하면은, 만약에 100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교육을 잘 받으면 그 100시간이 한 50시간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프로 강사한테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 50시간을 내가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얻어낼 수 없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라떼아트라는 영역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독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추출 같은 경우는 잘 가르치기만 해도 한 절반 이상 그냥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로스팅 같은 경우는 똑같은 환경에서만 할 수 있다면 프로파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까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라떼아트가 제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감각도 중요한데 제가 정말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제가 가르쳐 본 경험상은 독하게 하는 마음.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중에는 그 수전증을 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 해냈습니다. 정말 독하게 하루에 진짜 10시간씩만 연습하면 되는 게 라떼아트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어도 연습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거. 중요한 건 일단은 라떼 같은 이런 분야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커피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나와도 맛이 없으면 사실은 이걸로써 어떻게 뭐 장사를 한다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때는 라떼 아트를 하면 커피가 맛이 없다라고 알려졌던 때가 있었어요. 라떼 아트에 너무 목숨을 거느라 커피 맛있게 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쓴 거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라떼 아트도 하지만 맛도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맛있게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영역이고, 보기에는 라떼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 그냥 에스프레소 한 샷 그냥 뽑아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몇십 배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은 커피가 생각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커피는 먹는 거잖아요. 먹었을 때 맛을 느끼고 우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을 갔는데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이 음식점이 너무 맛있어요. 내 입맛에 맞아요. 그러면 또 가겠죠? 또 갔는데 저번에 먹었던 맛이 안 난다면요, 다시 갈까요? 안 가겠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가보긴 할 겁니다. 갔는데 또 맛이 변하면 이 집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커피도 똑같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이 집을 갔는데 다음에 또 다시 갔는데 그 맛이 안 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음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맛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똑같은 맛을 내기 가장 어려운 게 커피예요. 사람의 손으로 추출하는 게 이게 물줄기가 유량이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할 수 있으려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정말 똑같은 유량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일정하게 돌릴 수 있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똑같은 유량을 구현해내고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맛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 손은 똑같지만 커피가 똑같지가 않으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가지고 있는 가스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물을 부었을 때 거품이 요만큼 났다면 내일은 이렇게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적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면서 커피 파우더가 움직이거든요. 제자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걸 일정하게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커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물도 필요한 곳으로 더 많이 보내줘야 되고 불필요한 곳은 더 적게 보내줘야 돼요. 이걸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사실은 배워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창업이라는 개념은 커피를 내가 즐기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하지만 커피를 내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커피 맛으로 승부를 하지 않으면 돼요. 말하자면 커피가 유별나게 맛있어서 잘 되는 카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평타만 해주고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공간 쉐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음악을 틀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 위에 빙수를 더 잘한다든지 뭐 이런. 커피는 어느 정도 평균치만 딱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너무 맛없게만 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요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테크닉 외에 이런 머신들을 좋은 걸 집어넣으면 장비가 일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 요즘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템퍼라고 하는데 템퍼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울어도 안 되고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기계가 있어요. 오토 템퍼라 그래가지고 기계 안에다 포탈 필터를 넣으면 알아서 얘가 윙 하니까 수평 당연히 맞을 거고요. 힘도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16kg 하면 16kg로 누르고 14kg 하면 14kg로 누르고 이제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퀄리티를 만드는 건 요즘에는 이제 장비로 거의 다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장비로 어느 정도 일관화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은 이제 커피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 공간을 더 신경 쓰고 서비스를 더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창업을 하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도 커피로 창업해가지고 성공하실 수는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 또 궁금하신 거. 요즘에는 쿠키하고 그건 이제 나라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은 지금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거의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거의 한 2년,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음식이랑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일반화가 될 거예요. 커피랑 식당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 카페랑 식당으로 하는 카페랑 베이커리 카페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일반화된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대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식당과 카페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고 아직 한국은 식당과 커피가 하나가 되는 데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다. 지금은 식당 가서 커피 먹으면 커피 맛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국에도 식당에서 먹는 커피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필리핀은 아마 좀 더 다를 거예요. 제가 아까 가봤는데 보스 커피도 한번 가봤는데 필리핀은 이제 커피 산업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커피 외적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머신 수입이라든지 머신 AS 그 다음에 파우더류 이런 유통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유가 사실 또 문제죠. 생우유도 지금 잘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래서 살짝 제동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필리핀에서 커피 산업이 이게 발달하려 그러면은 이런 카페 외적인 유통이 먼저 좀 올라가고 나서 보통 카페가 성황을 확 이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커피의 맛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환경에서 낼 수 있는 맛은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먹어봤는데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가요? 창업은 사실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고 아예 사업으로 접근해가지고 커피를 모르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하든지 아니면 커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절대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해서는 절대 승부수를 띄울 수 없는 업종이다. 근데 이 필리핀에도 지금 대형화된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커피 맛입니까? 대형 카페는 커피 맛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대형이 포인트거든요. 주차 시설이라든지 에어컨, 와이파이 이제 이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친절함 이게 필리핀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친절함을 한다거나 여기는 그런 게 아직까지 없을 거예요. 한국에는 아예 그 바리스타들하고 이제 서빙하는 친구들하고 딱 나눠져가지고 유니폼 딱 입고 마치 호텔에 온 것 같은 그런 서비스를 느끼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필리핀은 아직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여기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서민들도 그런 뭔가 고급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대형 카페를 만들 것 같아요. 유니폼 아주 멋있게 맞춰 입고 너희 오면 딱 매뉴얼 해가지고 손님 응대하는 매뉴얼 딱 다 만들어주고 딱 오면 자리로 안내하고 치워드리고 주문 테이블에 가서 딱 주문 받아가지고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제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럼 그 좋은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는 네. 생두예요, 로스팅이에요, 아니면 와. 자, 이거 좋은 질문이 나왔거든요. 생두가 있을 거고요. 로스팅이 되지 않은 생두. 이 생두 원두에 대한 개념은 다 있으신가요? 생두가 있고 초록 색깔 생두가 있고 볶은 원두 그러니까 로스팅 기술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생두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1번. 로스팅을 잘해야 된다. 2번. 로스팅을 잘해야 된다. 2번. 추출을 잘해야 된다. 3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 생두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 자, 1번 지금 3분이시고 자, 2번. 로스팅하는 게 중요하다. 볶는 게 중요하다. 오, 로스팅 되게 많으시네요. 와, 거의 과반수가 로스팅 계셨고 마지막에 이제 추출이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핸드드립 하는 요 추출 이게 중요하다.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구나. 근데 이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제 생각은 추출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종 단계거든요. 우리가 마시기 직전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두에다가 로스팅도 잘해가지고 줘도 추출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주면 정말 맛없는 커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추출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로스팅이 중요하고 그 다음 생두가 중요한데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필리핀을 이 환경을 가정을 했을 때 추출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생두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냥 다 도찐개찐 추출을 비슷하게 한다면 생두 맛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 나겠죠. 그럼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노력인가요? 이해입니다. 이해도. 왜냐하면 추출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하고, 네,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물의 종류도 안에 얘가 석회질, 그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어떤 성분을 빠르게 녹일 수도 있고 어떤 성분을 느리게 녹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에 따라 가지고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 나갈 때는 물도 선택을 해서 나갑니다. 자기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계로 내리는 거랑 네. 드립에서 내리는 거랑 기계는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런 차이가 있나요? 건강적으로는 당연히 종이 필터가 좋죠. 커피를 종이 필터에 거르게 되면 일단은 그 오일이 걸러지면서 카피스토리라고 하는 성분도 같이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으로는 필터 커피, 그러니까 종이 필터를 쓰는 커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터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 필터를 안 쓰더라고요. 스텐 필터를, 그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커피 마시기 전에 이 그 커피 이렇게 빛에다가 살짝 비춰보시면
유분기가 위에 이렇게 떠 있는가, 기름기가. 그걸 보시면 돼요. 기름기가 떠 있으면 종이 필터 안 쓴 거예요. 기름기가 없이 딱 매끈하면 그건 종이 필터를 쓴 겁니다. 종이 필터로 걸른 커피가 건강상으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커피에 있는 오일을 아예 안 먹게 되니까. 그리고 먹어보시면 깔끔해요. 미분도 여기 다 걸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뉴스에서 네. 보면 커피가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안에서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탄 거니까 안 좋다 그러고 막. 커피, 그리고 안 그래도 저도 유튜브에 커피라고 검색하면 건강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뜨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고, 거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논문에서 한 번쯤 다뤘던 주제들로 기사가 나지, 사실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냥 그 논문의 하나의 논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던 논문 하나. 근데 사실 이미 그게 뭐 확정된 사실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 연구를 했던 분야. 근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정도.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출하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좀 오래된 원두로 어떻게 내리면 좋을지. 와, 정말 제가 그냥 우문이 현답을 하자면 오래된 원두는 버리시고 신선한 원두를 쓰는 게 정답이거든요. 사실. 좀 볶아 드리고. 원두나 색깔을 네.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이 좋아요? 냉동이 좋습니다. 사실은 원두는 무조건 차가운 데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냉장고나 냉동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 냉장고가 원두 전용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음식물 냄새를 다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냉동도 괜찮은 거예요? 냉동을 했을 땐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냉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아주 극소량의 수분까지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냉동을 했다가 꺼내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분쇄를 하려고 꺼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렇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원두 주변에 확 결로처럼 맺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수증기가.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맛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 냉동하는 걸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본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원두 전용 냉동고를 쓰고 있고요. 한 잔 내릴 분량, 이거보다 더 작은 병에다가 딱 한 잔 내릴 분량 한 25g씩 담기는 요만한 병에다가 원두를 다 소분해가지고 이런 밀폐병에다가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쫙 이렇게 진열해놔요. 주문 들어오면은 딱 가가지고 열자마자 수증기 맺힐 시간 없이 바로 갈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콩 자체가 조금 단단해집니다. 냉동을 하게 되면 수분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쇄를 할 때 분쇄도가 다르게 나와요. 물은 정도가 다르니까 부서지는 게 좀 다르게 부서지니까 분쇄 분포도라 그러죠. 같은 숫자에 놓고 갈았는데 이 콩의 경도 때문에 다르게 분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써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쇄가 되는 거예요. 미분 양도 달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냉동한 원두를 쓰겠다 그러면 냉동한 원두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 그라인딩 했을 때 포인트 자체도. 분쇄도도 냉동 원두에 맞게끔 잡아놓고 쓰셔야 되고, 냉동 안 하는 원두는 냉동 안 하는 원두에 맞게끔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냉동한 원두는 아무래도 경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저렴한 이런 가정용 그라인더에 쓰게 되면 얘네들 내구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동 원두를 쓰시려면 좀 더 비싸고 강한 업소용 그라인더를 쓰시는 게 더 좋죠. 사실 근데 좀 드문 일입니다. 잘 안 해요. 그 정도로 냉동을 해야 될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서늘한 데 두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추천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냥 스티로폴 박스 있잖아요. 그 택배 받으면 오는 그런 스티로폴 박스. 거기다가 아이스팩 있죠. 이런 거 얼려주는 거. 아이스팩 하나 놓고 원두 그 안에 넣고 뚜껑 덮어놓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약간 서늘하게 보관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아이스팩 하나씩만 바꿔주면 따로 냉장고 안 사도 그냥 전용 원두 냉장고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돈 안 들이고도 사실 원두 보관할 수가 있고. 그러면 로스팅하고 얼마 만에 먹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500g이나 치면. 제가 추천드리는 베스트는 3주. 이거 맥시멈 한 달까지도 보는데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좀 아쉽다는 게 느껴질 수 있고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에스프레소도 내가 분쇄도를 굵게 해가지고 추출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은 2주만 돼도 오래된 느낌이 날 거고, 내가 좀 가늘게 추출해가지고 좀 깔끔한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한 달이 지나도 큰 편차 없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보통 한국의 지마켓이나 네. 이런 데 보면 네. 15,000원, 2만 원에서 네. 1kg 하는데 거기 보면 바깥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유통기간, 상하는 기간이고. 그러면 1년 안에 그걸 먹어도 되나요? 상하진 않습니다. 그 따뜻한 데만 두거나 오픈만 안 하면 1년 동안 상하진 않아요, 원두는. 맛이 없어질 뿐이지 상하진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볼 때는 이게 상하는 기간을 유통기한으로 보기 때문에 마시는 기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으로 잡는 거. 어떤 나라는 2년 잡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온도가 잘 안 상합니다. 이게 막 오픈해가지고 습기 있는데 따뜻한 두면은 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게 잘 안 상해요. 밀봉만 돼 있으면. 그래서 유통기한 자체는 길게 잡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가스 얘기를 했는데 가스가 나간 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실 가스가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추출은 더 쉬워지거든요. 쉬워지는데 향미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된 온도로 먹었을 때 맛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산패 때문인데 산패는 산소와 어떤 물질이 만나서 변질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일이에요, 오일. 근데 오일 같은 경우도 온도 안에 있었던 가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오일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일이 이제 표면으로 나오게 되고 그럼 표면에 나온 오일이 산소랑 만나면서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된 그 오일의 맛은 사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도 보관을 최대한 잘 하십시오. 아까 말했던 아이스팩 이런 데 잘. 오일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아닙니다. 오일이 나왔는데도 산패가 좀 덜 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일로 판단을 하지는 마시고 먹어보면은 쩐내는 느껴지실 거니까 네. 최대한 원두 관리에 더 신경을 더 쓰시고 그 다음 추출로 어떻게 해서 내가 테크닉으로 커버한다 사실상 어려워요. 가스는 이미 다 나갔고. 네, 또 질문하십시오. 카페를 운영하신 입장에서 네. 스페셜티에 대한 생각은? 스페셜티에 대한 입장.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페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스페셜티와 커머셜 커피를 네. 두 개 다 다루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둘 다 해요. 앞으로 이제 하시는 방향에 있어서 스페셜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커피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개념, 이 요식업 사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커피를 왜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커피를 왜 마실까요? 아까 전에 뭐 이제 건강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커피를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커피를 배고플 때 먹는 사람 없어요. 일단 밥부터 먹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왜 먹을까요, 그러면? 맛있어서. 기호식품이라는 얘기죠, 커피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기호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데 이 기호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커피는 사람마다 맛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 이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가 저분한테는 맛없을 수도 있다는 걸 깔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커피를 내려드리는데 대략 여러분들 지금 커피 드셔보셨을 때 맛없다고 느끼지 않으셨죠? 방금 혹시 드셨을 때?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맛없으셨던 분 혹시 솔직하게 용기 있게 난 진짜 맛없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근데 맛없다고 느끼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성분들이 추출이 안 되게끔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취향을 제가 모르잖아요. 처음 뵙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성분이 최대한 안 나오는 깔끔한 커피를 추출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는 맛이 어떤 걸까요? 쓴맛, 신맛. 신맛도 이제 덜 익은 신맛 같은 거 있죠. 자극적인 신맛, 떫은 맛, 탄맛, 쩐내, 등등의 이런 부정적인 맛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컨트롤해서 추출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각각 이 온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맛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기호를 제외하고 이제 쓴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싫어하는 거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맛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남의 카페를 가서 평가를 해주거나 남이 내린 커피를 평가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호적인 측면에서 맛이 있고 없고는 제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테이스팅을 할 때는 제 취향에는 맞네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딱 먹었을 때에 이 커피 좀 별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쓴맛, 떫은내 이런 것들이 나면 이거 별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죠. 일단은 커피는 기호식품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에 대한 개념이 사업은 왜 할까요? 우리가 커피숍을 왜 차려야 돼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다 떠나가지고 내가 커피가 이 향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너무 아름다운 게 많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네, 수익 창출이에요. 그거 안 할 거면 집에서 하지 왜 굳이 새 들어가지고 카페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부류 중에 하나가 창업 상담을 왔는데 저희는 돈 별로 욕심 없어요 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면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왜 대출 받아가지고 왜 하시냐고, 집에서 홈카페 하시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왜냐면 투자를 안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커피 내가 먹으면 되고 남들한테 내 커피 평가받을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사서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일단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사업하시면 안 될 뿐이세요, 그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커피를 팔아야 되겠죠. 판다라고 하면은 내 기호에 맞는 커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커피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기호에 맞춰야 될까요? 창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의 입맛에 맞춰야 될까요? 그냥 정답은 뭐냐면 그 상권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주력 상권에 맞춰야 됩니다. 거기 주력 상권이 이제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학생들에 맞춰야 되는 거고, 아줌마라 그러면 무조건 아줌마 맞춰야 돼요. 왜냐면 말씀하신 소문이 진짜 삽시간에 퍼져서 이러면 이제 순식간에 매출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페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제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위치에 스페셜티 상권이 존재하면 스페셜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신맛이나 이런 뭐 가양 커피가 전혀 관심이 없는 동네인데 내가 가양을 해야겠다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그거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쇼핑몰 하고 있기 때문에 원두가 사실은 전국으로 다 택배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페셜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면 블루 라벨이 기본인데 골드 라벨 봉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 스페셜 라인들이고 좀 비싸고 이런 것들만 좀 모아서 하고 있어요. 스페셜티 시장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커졌지만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거에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서 스페셜티를 하면 홈카페를 하시는 게 좋고, 스페셜티로 창업을 할 거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그 컨설팅을 좀 해가지고 해야 수익이 된다라는. 디카페인 설명 좀 드릴게요. 한국에도 지금 디카페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굉장히 열악하네요. 이렇게 희석을 해야 된다고? 무겁고 열악합니다. 아주. 내장에 커피에 관련 원두와 뭐 싱글우드 이런 쪽만 하시는지 아니면 다양한 티나 기반이런 콘텐츠처럼 뭐 쉐이크나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게 궁금하셨군요. 제가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는 핸드드립만 했었어요. 제빙기도 없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누나 300만 원 딱 구워가지고 600만 원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진짜 무모하게 로스팅기 하고 갖다 놓고, 로스팅기는 있었지만 제빙기는 없었고, 냉장고는 있었지만 그건 한 하도 돈 없어가지고 그 컵라면 물 끓이는 보온병 하나 갖다 놓고 핸드드립 딱 한 메뉴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매출이 딱 그냥 한계가 와요. 하루에 몇만 원 못 팔아요. 그것만 가지고. 공간도 너무 작기도 했었고. 근데 거기서 제가 딱 확장하게 된 계기가 딸기 생과일 주스를 딱 만들고 나서 매출이 한번 팍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넌커피가 카페를 만드는구나 이걸 알았죠. 지금은 엄청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넌커피 메뉴도 굉장히 많이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되게 귀찮아하죠. 메뉴 계속 만들지 말라고. 저는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보셨어요? 그렇구나. 기가 막히네. 자, 중요한 설명 해드릴게요.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원래 일반적으로 더 쓰다고 알고 계시죠? 더 쓸 거다, 진하게 나올 거다. 그리고 분쇄도가 굵어지면은 더 연하게 나올 거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가? 그러니까 분쇄도가 가늘면 과다 추출이 될 수 있고 굵으면 과소 추출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커피 추출하는 거를 원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물로 인해 가지고 이거 더 있어요? 더 있습니까? 똑같은 거? 이거 최대한 많이 갖다 주죠. 라떼아트 제가 쇼를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면은. 분쇄도가 가늘어진 거를 그냥 가늘어지면 과다 추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두 안에 있는 성분이 물과 만나가지고 추출이 되는 걸 우리가 커피 추출이라고 하는데, 원두 안에는 수용성 성분도 있고요, 지용성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스를 이루는 이산화탄소 관련된 성분들도 있을 거고, 오일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물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반응해가지고 성분이 물에 녹아서 나오는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분쇄도가 가늘어지게 되면은 물과 커피 가루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물과 커피 가루의 접촉 면적이 넓어진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커피 가루가 이렇게 한 덩어리면은 쪼개지면 이 부분까지도 물과 접촉하게 되니까 사실 쪼개질수록 이 붙어있던 부분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입자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하나하고 원두 입자를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분쇄된 원두예요? 네, 분쇄된 원두 깔맹이 하나를 확대를 하면은 조직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 약간 뭔가 구멍이 많은 다공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사이사이 동굴 같은 이런 구멍 조직 사이사이로 물 입자가 침투해서 이 안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도 녹여내고 지용성 성분들 밀어내고 하면서 추출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물 입자가 원두에 흡수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물과 커피 가루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물을 이용해서 성분을 끌어내니까, 녹여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두의 다공질, 원두의 형태인데 로스팅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다공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로스팅을 약배전을 하게 되면은 이 다공질이 지금처럼 구멍이 크게 막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작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더 강하게 할수록 이 콩이 점점 커지죠. 콩 크기도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약배전은 콩이 작고 커지면서 다공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스펀지처럼. 그래서 물을 더 빨리 잘 흡수해요. 그래서 약배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핸드드립 할 때하고 강배전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핸드드립 할 때하고 가스가 나오는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약배전은 물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에, 구멍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것도 천천히 올라오지만 강배전은 부으면 불부글하고 확 올라오죠. 왜냐하면 구멍이 많으니까 반응을 더 빨리 하고 가스도 더 빨리 빠져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물입자가 강배전이 더 침투를 더 잘하고 약배전은 더 침투를 잘 못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약배전은 강배전만큼 성물이 나오려고 하면은 물과 접촉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은 분쇄도가 가늘어져 가지고 접촉 면적이 넓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추출이 가능한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약배전이냐 강배전이냐에 따라 가지고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물 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분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도 조금 빨리 들락날락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배전일수록 높은 물 온도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허니컴 자체가 부족하니까 높은 물 온도를 써야 되고 분쇄도도 가늘게 가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녹일 수가 있네요. 같은 시간 내에. 그게 아니면은 접촉 시간을 늘려야 돼요. 천천히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강배전으로 가게 되면은 분쇄도는 조금 더 굵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성분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쉽게 쓴맛이 나와버리니까 그 성분이 나오는 속도를 늦춰야 돼요. 늦추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분쇄도를 좀 더 굵게 만든다거나 하는 류의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라는 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늘어지면 무조건 쓰다라는 게 아니라 가늘어지면 가늘어지는 거에 적합하게끔 접촉 시간이라든지 물의 온도라 이걸 맞춰야 되는데 다른 조건 다 동등하게 해놓고 분쇄도만 가늘게 하니까 맛있게 나오는 포인트에서 분쇄도만 가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과다 추출이 되죠. 그러니까 쓰게 나오고 텁텁해지고 이러니까 가늘게 하면 좀 원래 쓴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가늘어지면 써지는 게 아니라 가늘게 했는데 다른 원리들을 하나도 안 건들고 그대로 굵은 데 맞는 물의 온도와 이 원리를 맞춰놓고 분쇄도만 바꿔버리니까 당연히 밸런스가 깨지면서 써지는 거예요. 가늘게 하고 나서도 더 깔끔하게 하려면 그거에 맞는 물과의 접촉 시간을 주어지면 되는 거고 나오는 물의 양도 그거에 맞게끔만 써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굵게 해서도 굵게 하면 연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굵게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물의 온도라든지 접촉 시간이라든지 물을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이걸 조절해 주시게 되면 굵게 해서도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진하게도 나올 수 있고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해답이 나오지 그 커피는 이런 게 없습니다. A 더하기 A는 뭐 B다 이런 게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의 향연이라 보셔야 돼요. 하나의 변수를 바꾸면 다른 변수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컨트롤 해주셔야지 원하는 커피가 쉽게 나오는 거지. 이걸 모르고 공식만 외워가지고 하면은 계속 헤매는 거죠. 아까 교수님이 질문했던데 오래된 커피를 어떻게 추출해 먹느냐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오래된 커피는 굵게 그라인드를 해서 빨리 추출을 끝내 아니요. 그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아니. 사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원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약배전이면 좀 가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강배전이면 또 너무 가늘면 성물이 너무 빨리 나와서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경우의 수는 많죠. 뭐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뭐 온도 센서, PID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학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가지고 좀 배워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필리핀은 워낙 다 섬나라들이고 같은 나라인데도 이 이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머신 같은 것도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송료도 많이 들고 해서 보통 카페업이 성황을 하려면 머신 업체가 먼저 더 크고 나서 카페업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운송료라니까. 아마 유통이 된다면 가격이 비싸게 유통이 되겠죠. 배송료도 크고 이러니까. 하지만 커피 산업이 크려면 반드시 머신 사업이랑 머신 수리 사업이 제일 먼저 크고 그 다음 원두 사업이 크는데 이게 노다지입니다. 요 시기만 잘 맞추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머신으로 진짜 사업이 갑자기 확 큰 업체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경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머신 한 대 팔아가지고 심한 데는 40만 원 남겨요. 근데 AS 한번 뜨면은 출장 갔다 오면은 그냥 뭐 마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은 머신 판매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근데 불과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머신 한 대 팔면 300만 원, 400만 원 남던 때가 있습니다. 노다지였죠. 아주 그 타이밍은 정말 좋았죠. 필리핀이 아마 그런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 시기를 잘 맞추면은 아주 사업적으로 머신업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못 맞추면 몇 년 아마 고생을 하실 것이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언제쯤 이게 방 터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 거라고는 저는 예상해요. 보통 커피 산업이 어떻게 크냐면 맛으로 먼저 성장하고 문화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커피 문화 자체가 먼저 퍼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페라고 하는 공간을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하는 그 문화가 먼저 생겼거든요. 그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노트북 하는 이런 문화들이 먼저 생겨요. 브런치 즐기는 이런 문화들이. 커피 맛을 알아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아메리카노 써서 못 먹겠는데 억지로 먹어요. 분위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문화가 먼저 이렇게 커피를 즐기는 분위기가 먼저 전파가 되고 나서 슬슬 커피 맛에 관심을 가지면서 커피 맛에 대한 스페셜티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카페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먼저 전파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서민들이 좀 평소에 즐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초창기 때 카페 부음은 대부분 프랜차이즈인데 다 대형 프랜차이즈였어요. 뭐 엔젤리너스라든지 뭐 카페 베네라든지 이런 뭔가 쇼파 같은 거 잘 되어 있고 쉬는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빙수가 한번 터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커피 맛을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한다는 건 사실상 아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커피를 잘 안 좋아할 거고 그래서 분위기를 먼저 전파를 해서 여기 너희 카페벤에 다녀봤어? 약간 이런 분위기를 먼저 전파해가지고 나 이번 주말에 스타벅스 갈 거야. 막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서 계속 커피에 다니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면 얘네들의 입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맛을 이제 겨냥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마 좀 카페로 현지인들이 카페에 다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가치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필리핀 사람들이 특히나 또 서민들이 약간 정말 우리나라는 뭔가 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통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금 많아졌지만 필리핀에서 제가 한 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얘네들 저축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조금만 돈 생기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카페 가서 돈 쓰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현지인들이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좀 어려우니까 사실은 휴식을 하거나 휴가를 보낼 때는 좀 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이런 카페 분위기 그래서 좀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커피로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죠 이제 이 6시에 바로 시작인가요 다음이? 하고 뭐 이렇게 유튜버시라 강의보다는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잘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이 9시에서 11시까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질문할 거는 얼추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서 내일 혹시 오늘 밤에 혹시 질문할 게 생각이 나면 내일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사실 저는 강의할 것도 많긴 한데 기초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도 조금 해드릴 수 있거든요. 2시간이면은 그리고 아침 시간이니까 아니면 뭐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빵이나 이런 것만 조금 있으면 내일은 좀 커피를 좀 많이 시음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방식들 제가 추출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라떼아트를 좀 일단 좀 위주로 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탈리안 카푸치노,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이런 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수고해 주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